안녕하세요. 25년을 벌써 장식할 마지막 달. 12월이네요. 겨울인 만큼 온도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내가 자네보다 2년 먼저 사관학교의 흙을 밟았어. 기수는 하늘이야. 50기 최민혁 준장, 내 작전 지침에 불복종할 셈인가? 축축한 흙먼지가 가득한 포천의 훈련장 사령부 텐트 안. 찢어질 듯 날카로운 강은서 소장의 목소리가 빽빽한 무전 교신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맞은편의 50대 남성을 응시했다. 군복 어깨 위에 빛나는 별 2개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권위였으나 지금 그 별은 상대방의 별 하나에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최민혁 준장은 이마에 굵게 솟은 힘줄을 감추지 못한 채 방금 전강 소장이 내린 전술 변경 지침을 담은 작전 지도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50대의 그에게 40대의 여성이, 그것도 후배 기수인 자신이 존경해야 할 상대에게서 불복종이라는 단어를 듣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특히나 이 좁은 텐트 안에는 연합군 소속의 미군 연락 장교와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까지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짓밟히는 소리는 무전기 소음보다 훨씬 크게 그의 귓가를 때렸다. 소장님, 저는 감히 불복종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지역의 기상 상황과 지형적 특성, 그리고 우리 부대의 보급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 지침은 사단 전체의 위험도를 지나치게 올리는 무리한 강행입니다. 최 준장은 어떻게든 기수 문제를 비켜가며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군인의 지휘 계통과 논리가 아닌 2년이라는 입대 시점의 선후배 관계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에게 기수는 단순한 학번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계율과 같았다. 그러나 남자로서 50대의 고참 장성으로서 40대 여성에게 밀린다는 사실은 평생 쌓아온 그의 남성적 위신을 무너뜨리는 기분이었다. 강 소장은 팔짱을 풀고 테이블을 짚으며 그의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강렬한 시선이 최 준장의 눈빛을 꿰뚫었다. 무리한 강행? 최 준장. 전쟁은 원래 무리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지휘하는 사단은 전술적 요충지인 경기 포천의 백운산 일대 방어선을 맡고 있고 적은 그곳을 뚫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중론 때문에 백운산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후방의 가평군 전체가 노출됩니다. 당신의 그 논리는 자존심이 이성보다 앞선다는 매우 위험한 결론으로 귀결될 뿐입니다. 그녀는 자존심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로 최 준장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찌르듯이. 텐트 안의 다른 인물들은 침묵했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강 소장은 다시 몸을 일으켜 사방에 붙은 전황판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당신은 내가 48기라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2기수 선배라는 사실이 당신의 작전 수행 능력보다 중요합니까? 당신이 내 지침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말 전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후배 기수 출신이라는 당신의 왜곡된 시선 때문입니까? 강 소장은 목소리를 낮추었으나 그 내용은 더욱 날카로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최 준장의 성별이나 나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떤 것에 갇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불과 며칠 전 이 연합훈련에 앞서 처음 만났다. 최 준장은 처음부터 강 소장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했고 특히 강 소장이 자신이 졸업한 육군사관학교의 선배 기수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복잡하고 굴욕적인 표정을 강 소장은 놓치지 않았다.
전술적인 문제입니다. 최 준장이 마침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저는 선배 기수의 권위를 무시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저는 50기로서의 책임감과 제 부하들을 보호해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우선시할 뿐입니다. 소장님의 지침대로라면 우리 부대는 양국은 방향으로 우회할 적의 병력까지 방어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분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비효율? 최 준장, 그건 당신의 좁은 시야입니다. 강 소장이 다시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 사단의 효율이 아닙니다. 이 연합작전 전체의 성공입니다. 내가 48기로서 당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훈련의 연합 지휘관으로서 당신 사단장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사관학교 기수는 중요하지만 전장에서 계급과 임무는 더 중요합니다. 최 준장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훈련 사령관인 강은서 소장의 지시를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거부한다면 그것은 군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끓어오르는 남성적 자존심이 48기 여군 후배에게 굴복할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지금 즉시 백운산 일대 방어부대를 재배치하고 강원도 춘천시 방면으로 향하는 적의 후방 보급로 차단 작전에 합류시키십시오. 내가 내린 최종 작전 지침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시 이 훈련의 사령관으로서 귀하의 지휘권을 일시 정지시키겠습니다. 강 소장은 더 이상의 토론은 없다는 듯 무전기를 집어들고 다음 사단장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최 준장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미군 연락 장교의 곤란한 시선과 감찰관의 매서운 눈빛이 느껴졌다. 포천의 축축한 진흙 냄새가 아니라 낡은 군화와 녹슨 철조망 같은 씁쓸한 냄새가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이 만남은 단순한 작전 회의가 아니라 두 군인의 뿌리 깊은 자존심과 기수 문화가 충돌하는 거대한 전장의 서막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강은서 소장. 48기. 좋다. 기수는 인정하겠지만 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은 내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굳은 결심을 했다. 단순한 훈련을 넘어선 두 군인 간의 미묘하고도 치열한 심리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최민혁 준장은 사령부 텐트를 박차고 나오며 뒤통수에 따가운 시선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다름 아닌 강은서 소장의 차가운 무관심이었다. 지휘권을 일시 정지시키겠습니다라는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육군 사관학교 선배 기수에게서 받은 모욕적인 통보. 그것은 그의 평생 군 경력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위협이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지휘 텐트로 돌아왔다. 포천시 신북면 일대의 야산 깊숙이 자리한 텐트는 습한 흙냄새와 전술지도 특유의 인쇄물 냄새로 가득했다. 지휘 참모들과 작전 장교들이 그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연합사령부에서 내려온 백운산 방어부대의 춘천 방면 차단 작전 투입 지침을 무전으로 받은 상태였다.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준장님, 연합사령부의 지침입니다. 작전 참모인 박중령이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백운산 주력 방어선을 축소하고 병력을 강원도 화천군 경계까지 우회시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맡은 이 전선은 알고 있네. 최 준장은 박중령의 말을 끊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전술 지도가 펼쳐진 테이블로 다가섰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화살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강 소장이 지시한 작전은 명백히 승부수였다. 백운산의 방어력을 희생하는 대신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최 준장은 지도 위에서 강 소장이 내린 지침의 붉은 선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가 생각하는 것은 전술의 옳고 그름이 아니었다. 내가 이 지침을 순순히 따른다면 강은서 소장의 지휘 능력과 판단력에 무릎을 꿇는 셈이 된다. 48기 선배 기수에게 남자의 자존심을 꺾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의 자존심은 짓밟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50기로서 남자로서 평생을 군인의 명예에 바쳐온 자신이었다. 40대의 여성 후배 기수에게 전술적으로 밀린다는 사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순간 최 준장의 내면에서는 이성적인 군인과 상처 입은 남성적 자존심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승자는 언제나 후자였다. 박중령. 최 준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지도 위에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강 소장의 지침을 따르는 척하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승리를 쟁취할 계산이 완료된 상태였다. 연합사령부의 지침은 이행한다. 다만 방식은 내가 결정한다. 참모들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지휘관의 임의적인 작전 수정은 위험을 수반했다. 하지만 최 준장의 권위와 지금 그의 눈빛에 담긴 광기 어린 결심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백운산 주력 방어 병력의 축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춘천시 방면 차단 작전에 합류시키는 병력의 규모는 최소한으로만 줄인다. 나머지 예비 병력은 포천의 영평천 부근에 숨겨진 보급로 방어에 투입한다. 박중령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지만 준장님, 적의 보급로는 연합사령부의 분석 결과 양구군을 지나 춘천으로 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영평천 방어는 전술적으로 불필요한 전력 분산입니다. 최 준장은 냉소를 지었다. 강 소장은 언제나 전공법만을 고집하지. 하지만 때로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믿는 곳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나는 적이 영평천을 따라 기습적인 후방 교란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척하면서 이 기습을 막아낸다면 연합사령부는 누구의 판단이 옳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전술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강은서 소장의 지휘권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자존심의 도박이었다. 그는 백운산 방어선이 약해져 위기에 처할 가능성과 영평천 방어 병력이 불필요하게 묶일 위험성을 모두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오직 내가 48기 선배보다 더 뛰어난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최 준장의 명령은 즉시 하달되었다. 밤새도록 부대는 분주하게 움직였고 예정된 작전과는 다른 비밀스러운 병력 이동이 포천의 어둠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 시각 연합사령부 텐트에서는 강은서 소장이 조용히 최 준장 부대의 움직임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최 준장 부대가 다른 부대에 비해 병력 재배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보고서에 머물렀다. 강 소장님, 50기 최 준장 부대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그가 병력을 춘천 방면으로 보내는 대신 영평천 쪽으로 일부 병력을 우회시키는 기동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연합사령부의 최종 지침과 다릅니다. 옆에 있던 미군 연락 장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강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최민혁 준장이군요. 예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주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예상하셨다니요? 최 준장은 내가 자신보다 기수가 빠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침을 거부했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면서 나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길은 나의 지침이 놓친 부분을 찾아내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평천 기습 예상은 그가 내 전술을 뒤집으려는 유일한 카드일 겁니다.
강 소장은 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훈련을 통해 단순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 이상으로 최 준장의 고착된 사고방식과 남성적 자존심의 벽을 부수고 싶었다. 보고 계십시오. 지금 그를 제지한다면 그는 나의 권위에 굴복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전술적인 도박이 실패한다면 그는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 소장은 잠시 망설였다.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위험한 독단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했다. 하지만 그녀는 최 준장의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지도를 펼쳐 가평군 쪽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청평댐 근처의 병력 배치에 멈췄다. 만약 최 준장의 예측이 빗나가고 적의 주력이 백운산 축소 방어선으로 밀려든다면 그는 스스로의 판단 때문에 전술적 패배를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를 구원할 기회는 내가 결정합니다. 강 소장은 냉정했다. 그녀는 최 준장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전은 단순한 훈련 승리가 아니라 고질적인 군 내부 문화의 벽을 깨는 심리전이었다. 이틀 후 훈련은 극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최 준장의 예측과는 달리 적의 기습적인 교란 부대는 영평천이 아닌 강 소장의 예측대로 춘천시 방면으로 향하는 보급로 차단 작전을 피해 양구군의 산악지대를 통해 백운산으로 주력을 밀어넣었다. 최 준장은 상황 보고를 받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준장님. 백운산 방어선이 붕괴 직전입니다. 적의 주력이 집중적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력이 부족합니다. 작전 참모의 다급한 외침이 텐트 안을 흔들었다. 최 준장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강 소장의 지침을 무시하고 영평천에 예비 병력을 묶어두는 바람에 결정적인 방어선에 투입할 병력을 잃은 것이다. 그의 자존심이 만들어낸 전술적 오판이었다. 그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연합사령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했지만 그것은 곧 강은서 소장에게 자신의 오판을 시인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굴욕적인 행동이었다. 내가 틀렸습니다. 48기 소장님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준장님, 빨리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후방의 가평까지 위험합니다.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은서 소장의 목소리였다. 냉철하면서도 단호한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 떨어진 신의 심판처럼 들렸다. 최민혁 준장. 지금 당장 청평댐 후방에 대기 중이던 연합 예비대대가 당신 사단의 좌측 방어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을 시작합니다. 또한 포천 비둘기낭 폭포 일대에 위장 배치되어 있던 포병 여단이 백운산 주력에 대한 화력 지원을 개시합니다. 나의 지침에 불복종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명심하십시오. 최 준장은 무전기를 놓칠 뻔했다. 강 소장은 이미 그의 오판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전체 작전의 붕괴를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그가 자신의 자존심과 능력 사이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자존심의 상실, 수치심 그리고 한편으로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졌다. 소 소장님, 왜 미리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온 강 소장의 마지막 말은 최 준장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군인은 패배로부터 배웁니다. 최 준장. 당신의 자존심이 멈춘 곳에서 나의 지위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재편된 병력을 이끌고 적의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최 준장은 무전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강은서 소장의 압도적인 지휘 능력과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의 패배는 단순히 훈련에서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남성적 자존심, 기수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여성 지휘관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제2장의 막은 그렇게 씁쓸한 패배와 함께 닫혔다. 최민혁 준장은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육군 대연합 훈련이 종료된 후 깊은 수치심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강은서 소장의 압도적인 지휘력과 예측 능력은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그가 오판했던 영평천 기습과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청평댐 예비대대와 비둘기낭 포병 여단의 배치. 강 소장은 단지 전술적 지휘관이 아니라 한 수 위의 전략가였다. 훈련이 끝난 뒤 강 소장은 그를 따로 부르지 않았다. 질책도 위로도 없었다. 그 무관심과 침묵이 최 준장에게는 가장 큰 처벌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휘 텐트에서 짐을 싸며 자신을 짓누르는 기수와 자존심의 무게를 되새겼다. 이틀 뒤 두 사람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복도에서 다시 마주쳤다. 훈련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온 길이었다. 맑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아래 군복을 입은 두 사람의 대비는 더욱 극명했다. 최 준장이 복도를 지나가려 할 때 강 소장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최 준장. 그는 숨을 멈추고 돌아섰다. 예상했던 질책이나 비난 대신 강 소장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냉철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칼날 같지는 않았다. 소장님. 최 준장은 딱딱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굴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미세한 저항감이 섞여 있었다. 강 소장은 훈련 보고서를 팔에 낀 채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자네가 보기에 나는 어떤 지휘관이었나?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최 준장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고 거짓으로 대답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버리는 일이었다.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전술적으로 한 수 위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한 수 위? 강 소장이 살짝 미소 지었다. 아니, 나는 자네와 똑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이수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전술을 배웠고 똑같은 교범을 읽었습니다. 내가 자네보다 뛰어난 지휘관이 아니라 내가 자네보다 덜 갇힌 지휘관이었을 뿐입니다. 강 소장의 말은 최 준장의 가슴을 후벼 팠다. 덜 갇힌. 최 준장. 자네는 기수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시멘트로 단단하게 발라져 있었지. 나는 48기로서 자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합사령관으로서 한 부대의 지휘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지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후배 기수인 여자로 보고 나의 지침에서 결점을 찾아내 나를 이기려 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자네는 백운산 방어선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내용은 폭풍과 같았다. 최 준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술이 아닌 개인의 감정에 지배당했다. 소장님께서 왜 영평천의 오판을 알고도 저를 막지 않으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 준장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강 소장은 국방부 청사의 복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남산타워가 아득하게 보였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스스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 외에 그 어떤 말도 자네의 벽을 허물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자네의 오판을 예상했고
전체 작전의 붕괴를 막을 안전장치 청평댐 예비대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지휘 책임이었으니까요. 자네의 오판은 곧 나의 오판이 될 수 있었지만 나는 자네가 이 훈련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강 소장은 다시 최 준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네가 나를 48기 선배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네의 부하들입니다. 자네의 오판으로 인해 백운산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병사들의 생명과 가평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자네의 자존심은 훈련 결과를 넘어 현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최 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도박이 강 소장의 지혜와 책임감 덕분에 파국을 면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의 자존심이 아니라 강 소장의 선배로서의 책임감과 지휘관으로서의 냉철함이 그들을 구원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관학교 기수는 하늘이지만 전장에서는 생명과 임무가 하늘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최 준장은 마침내 고개를 숙였다. 50대 준장이 40대 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은 단순한 상하관계의 굴복이 아니라 오랜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강 소장은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다. 자네는 뛰어난 군인입니다. 50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다만 그 자부심이 다른 이의 능력을 가리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네의 선배로서 자네의 성장을 믿습니다. 이번 훈련의 보고서는 자네의 전술적 오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자네의 지휘권을 일시 정지시키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48기 선배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동료 군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최 준장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강은서 소장은 자신을 처벌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가장 큰 교훈을 선물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최 준장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그를 변화시켰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굴욕 대신 진정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48기 선배라는 기수가 아니라 강은서 소장이라는 지휘관으로서의 존경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나서 서울역 방향으로 걸었다. 훈련 중에 살벌했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제3장의 막은 그렇게 굳건한 신뢰의 씨앗이 뿌려지며 닫혔다. 경기도 포천에서의 대연합 훈련이 종료된 지 2달 후 강은서 소장과 최민혁 준장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 준장은 훈련 후 강 소장에게 보낸 서면 보고서에서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고 그녀의 지휘 능력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했다. 강 소장 역시 그 보고를 받고 최 준장을 단순한 후배가 아닌 잠재력 있는 동료로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계룡시에 위치한 육군본부의 합동전략회의에서 자주 마주쳤다. 훈련 중에 살벌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하는 전문적인 동료로 자리 잡았다. 어느 날 국방부 차원의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되었다. 북한의 급작스러운 해상 도발 징후가 포착되었고 특히 서해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관측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육군은 해군 및 공군과의 합동 방어 태세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은서 소장은 이번 합동 방어 작전의 총괄 기획단장으로 임명되었고 최민혁 준장은 육군의 핵심 병력을 지휘하는 기동군 사령관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다. 이번 작전은 육군이 해상작전의 후방 지원과 상륙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작전이었다. 작전 회의가 열린 계룡대 지하 벙커 회의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흘렀지만 이전과는 다른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 집중력이었다. 강 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작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적의 상륙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해안선입니다. 해병대 주력이 방어하고 있지만 육군 기동병력의 신속한 후방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최 준장, 당신의 사단은 김포시를 경유하여 강화 해안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예비 전력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투입 가능한 이동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최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반발하거나 강 소장의 지침에서 흠집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작전의 성공만을 생각했다. 강 소장님, 기동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김포시의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동 속도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는 과거 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외곽에 폐쇄된 고속도로 구간을 임시 군사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넓고 중간에 장애물이 없어 기동 시간을 30%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신선하고 대담했다. 강 소장은 지도를 응시하며 최 준장의 눈을 마주쳤다. 폐쇄된 고속도로 구간 좋은 발상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을 군사도로로 사용하려면 국방부와 경찰청, 그리고 인천시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최 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인천시청의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겠습니다.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는 제 준장 계급과 지난 훈련에서 얻은 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단장으로서 제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방의 전술적 지휘에 집중해 주십시오. 강 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이전에 최 준장을 향했던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료의 능력을 인정하는 지휘관의 미소였다. 좋습니다. 최 준장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자네의 그 기동력과 추진력이 이번 작전의 성공을 결정할 겁니다. 작전명은 철벽 방패로 명명합니다. 우리는 서울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두 사람은 작전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준장은 강 소장에게 짧게 경례했고 강 소장은 그 경례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김포시로 이동한 최 준장은 바로 인천시청으로 향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설득과 협조를 구하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행정 관계자들에게 폐쇄된 고속도로 구간 사용의 군사적 필연성과 이것이 시민의 안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다. 그의 노력과 진정성은 통했다. 인천시 측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사도로 사용을 허가했고 경찰청은 기동사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군 병력 이동 전 구간에 대한 통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내부의 장애물이 발생했다. 일부 육군 고위 장성들이 강 소장의 작전 총괄 임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40대의 여성 장성이 대규모 합동작전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 46기 선배인 김태진 중장은 계룡대 회의실에서 강 소장에게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강 소장, 이번 철벽 방패 작전의 핵심은 기동력과 화력 집중입니다. 해상 작전 경험이 전무한 자네가 총괄 단장을 맡는 것은 과연 합당하다고 보는가? 자네보다 경력이 풍부한 중장들이 대기하고 있네. 자네의 임명이 과연 전술적 판단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 김 중장은 강 소장의 능력이 아닌 그녀의 배경과 성별을 문제 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회의실 분위기는 삽시간에 냉랭하게 식었다. 강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중장님, 제 임명은 국방부 장관님의 제가 사항입니다. 저는 계급과 능력 그리고 작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 임명에 대한 이해 제기는 언제든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실에서는 오직 철벽 방패 작전의 성공만을 논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최민혁 준장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김 중장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중장은 최 준장을 내려다보았다. 50기 최 준장, 자네도 강 소장의 독단적인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 최 준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 훈련과 작전을 통해 강 소장님의 지휘력이 단순한 전술적 역량을 넘어 정치적, 행정적 장애물까지 극복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강 소장님은 제가 제안한 인천 서구의 폐쇄 고속도로 사용이라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즉시 수용하셨고, 그 결과 우리 기동사단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작전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김 중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이번 작전에서 강 소장님의 지침에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48기 선배로서가 아니라 저보다 뛰어난 지휘관으로서의 강 소장님을 신뢰합니다. 부디 불필요한 논쟁으로 작전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 준장의 발언은 회의실에 폭풍 같은 충격을 주었다. 과거 강 소장에게 가장 비판적이었던 최 준장의 공개적인 지지는 다른 고위 장성들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강 소장은 최 준장을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은 깊은 신뢰와 감사를 주고받았다. 기술을 넘어선 진정한 동료애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강은서 소장과 최민혁 준장 사이에 굳건한 신뢰가 구축된 후 철벽 방패 작전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최 준장이 확보한 인천 서구의 군사도로를 통해 그의 기동사단은 예정보다 10시간이나 빠르게 강화 해안에 도착했고 해병대와의 합동방어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다. 예상보다 대규모의 특수부대가 해상으로 침투를 시도했고 그들의 목표는 인천 영종도의 주요 국가 시설을 교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작전의 중심은 강화군에서 인천 영종도로 옮겨졌다. 영종도는 육군이 직접 상륙 저지선을 구축해야 하는 복잡한 해안선과 이미 수많은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육군 병력 투입 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강 소장은 즉시 작전 목표를 해안 방어에서 도심지 교란 저지 및 민간인 보호로 수정했다. 최 준장,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영종도 내부로 침투하는 적 특수부대를 최대한 빨리 제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종국제공항과 수많은 주택가, 영종대교를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화력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기동사단을 침투 루트를 봉쇄하는 방어벽으로 사용할 겁니다. 기동력이 뛰어난 당신의 부대가 영종도의 주요 진입로를 신속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최 준장은 지도 위에서 영종도의 복잡한 지형과 도로망을 확인했다. 소장님, 영종도의 특성상 침투조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4단의 기동력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운서동 일대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적이 은신하면 대규모 수색은 민간인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어벽이 필요합니다. 강 소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당신의 부대는 운서동 외곽을 완전히 에워싸는 방벽이 되어야 합니다. 진입은 허용하되 탈출은 불가능하게 만드십시오. 우리는 적을 포위한 후 가장 정밀하고 피해가 적은 특수작전 부대를 투입할 겁니다.
강 소장의 전술은 극도의 정밀함과 인내심을 요구했다. 그녀는 최 준장의 기동 사단이 단순히 공격하는 부대가 아니라 민간인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 최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속도와 정밀함입니다. 제50기 동기들 중 특수전 사령 부특전사에서 복무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받아 특수전 노하우를 기동사단에 접목시켜 소규모 침투조를 색출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전술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48기 선배의 지침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강 소장의 지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더해 작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최 준장은 곧바로 자신의 사단을 이끌고 인천대교를 통해 영종도로 진입했다. 그의 사단은 마치 거대한 포위망처럼 영종도의 주요 진입로와 퇴로를 봉쇄하기 시작했다. 운서동 일대의 복잡한 도로망과 주차장은 삽시간에 군용 차량과 장갑차로 가득 찼고 병사들은 완벽한 은폐와 엄폐를 통해 포위망을 구축했다. 작전이 진행되던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적 특수부대원들이 민간인 거주 지역의 학교 건물에 숨어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이다. 영종 하늘도시의 한 초등학교.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강은서 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 준장, 절대 무력 사용은 안 됩니다. 학교 안에 인질이 있습니다. 당신 사단의 모든 화력은 멈추고 학교 주변을 봉쇄하십시오. 대테러 특공대가 투입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최 준장은 현장에서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를 통해 강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지만 학교 주변의 상황은 강 소장의 지휘 텐트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긴박했다. 적 특수부대원들이 인질들을 방패 삼아 포위망을 뚫고 나오려 하고 있었다. 소장님, 대테러 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인질들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적들은 포위망을 뚫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 준장은 절박하게 외쳤다. 강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이타적인 리더로서 그녀는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이기적인 승리자였던 과거의 최 준장이라면 아마도 강행 돌파를 명령했을 것이다. 최 준장, 당신의 판단을 믿습니다. 인질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돌파를 결정한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집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강 소장은 자신의 지휘권을 최 준장에게 잠시 위임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녀는 최 준장이 과거의 실수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최 준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공격을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포천 훈련장에서 강 소장에게 배운 생명과 임무가 하늘이다라는 교훈은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타적인 리더가 되기로 결심했다. 전 병력 진압 섬광탄 준비. 공격이 아니라 교란 후 일시적인 후퇴를 유도한다. 특수부대가 움직이는 경로에 민간인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다. 운서동 주민들에게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학교 건물 주변의 통제를 강화한다. 최 준장은 공격 대신 시간 벌기와 민간인 보호라는 가장 어렵고도 이타적인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의 사단 병력을 학교 건물 주변의 인질들을 향해 돌격시키는 대신 적들의 탈출로를 교묘하게 봉쇄하고 그들을 학교 안에 묶어두는 전술을 사용했다. 이 결정은 대테러 특공대가 도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고 결국 인질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 작전은 최 준장이 이기적인 승리자에서 이타적인 리더로 완전히 거듭났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강은서 소장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안도감과 함께 최 준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 철벽 방패 작전은 강은서 소장의 정밀한 지휘와 최민혁 준장의 이타적인 현장 판단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특히 영종도 인질극 사태를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한 최 준장의 역할은 국방부 내에서도 큰 찬사를 받았다. 작전 후 육군본부는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강은서 소장은 작전 총괄 단장으로서의 공로를, 최민혁 준장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인명구조라는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한적한 장교 식당. 강 소장과 최 준장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기수나 자존심에 대한 날선 충돌이 아니었다. 최 준장, 이번 작전에서 당신이 보여준 판단력은 훌륭했습니다. 특히 인질극 상황에서 무력 돌파를 포기하고 시간을 벌기로 한 결정은 솔직히 말해서 훈련 중에 당신이었다면 절대 내리지 못했을 결정이었을 겁니다. 강 소장이 웃으며 말했다. 최 준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겸손함과 함께 벅찬 감동이 묻어 있었다. 소장님께서 포천 훈련장에서 저에게 주신 교훈 덕분입니다. 48기 선배님께서는 저에게 전술적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군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인명 존중과 임무 완수가 진정한 훈장이라는 것을요. 그가 강 소장에게 선배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호칭에는 과거의 굴욕감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이 담겨 있었다. 저에게는 이번 작전의 성공보다 소장님과의 협력 과정이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50기라는 사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소장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과 함께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강 소장은 최 준장의 진심 어린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이번 작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될 예정인 훈장 이야기를 꺼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는 우리 두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방부에 제 훈장 수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준장은 놀라 물었다. 소장님 왜요? 당신은 이번 작전의 총괄 단장으로서 가장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의 현장 지휘와 결단 덕분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밀한 작전 계획을 세웠다 해도 현장에서 당신이 이기적인 승리를 위해 강행 돌파를 했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당신은 인질들의 생명,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리더십입니다. 강 소장은 최 준장을 응시했다. 저는 이번 작전을 통해 당신에게 준장으로서 그리고 50기 동료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공로가 희석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의 몫까지 당신의 훈장에 담아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최 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강 소장은 단순히 지휘관의 역할을 넘어 선배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 준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려 했다. 그녀의 이타적인 배려는 최 준장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는 강 소장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켰다. 며칠 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 최민혁 준장은 보국 훈장 천수장을 가슴에 달고 단상에 섰다. 강은서 소장은 단상 아래 훈장을 받은 동료 장성들과 함께 서서 그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최 준장은 훈장을 가슴에 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길게 이어진 연설 대신 짧고 간결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훈장은 저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의 오만함과 편견을 깨고 저에게 진정한 군인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의 공로입니다. 저는 이 훈장을 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48기 선배이자 위대한 지휘관이신 강은서 소장님과의 영원한 동료의 훈장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강 소장님과 함께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대강당은 기립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강 소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최 준장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수 갈등을 극복한 것을 넘어 성별과 나이, 기술을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동료애를 꽃피운 아름다운 군인의 모범 사례로 육군 내부에 깊이 새겨졌다. 철벽 방패 작전의 성공과 최민혁 준장의 용기 있는 결단은 국내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강은서 소장이 자신의 훈장을 양보하며 동료의 명예를 세워준 이야기는 육군사관학교 내부의 고질적인 기수 및 성별 편견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은서 소장과 최민혁 준장은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 태평양 사령부 주관의 다국적 연합훈련인 태평양 수호자 작전의 대한민국 대표 핵심 지휘관으로 파견되었다. 이 훈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훈련으로 각국의 군사 문화와 지휘 방식이 충돌하는 장이었다. 하와이의 습하고 맑은 공기가 감도는 연합사령부 회의실. 강 소장은 한국 대표단의 수석 대표로, 최 준장은 육군 기동전력의 전술 담당관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문제는 훈련 시작 전부터 발생했다. 미국 해병대 소속의 앤더슨 소장이 강 소장을 대하는 태도였다. 앤더슨 소장은 동양 여성 지휘관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며 강 소장의 작전 지침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했다. 강 소장, 당신이 제안한 괌 근해의 잠재적 위협 지역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상륙 훈련은 너무 공격적입니다. 우리는 해상 전력의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한국 육군 소장이 해상작전의 총괄 기획을 맡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앤더슨 소장은 영어로 말을 했고 통역을 통해 전달된 그의 말투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다. 강 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통역을 통해 전달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앤더슨 소장님, 대한민국 군은 육해 공군 합동작전 경험이 풍부하며 저는 이전 국내 훈련에서 합동작전의 총괄 지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제 지침이 공격적이라면 그것은 이 지역의 잠재적 위협이 수비적인 태도로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해상 전력의 보존은 중요하지만 훈련은 실전을 가정해야 합니다. 앤더슨 소장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다. 그때 최민혁 준장이 침묵을 깨고 나섰다. 그는 통역 장치를 벗어던지고 또렷한 영어로 앤더슨 소장에게 말을 걸었다. 앤더슨 소장님, 저는 한국 육군 50기 최민혁 준장입니다. 저는 강 소장님과 국내에서 가장 위험하고 복잡했던 연합작전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과거 저는 강 소장님의 지침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그 결과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작전이 위험에 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강 소장님은 단지 전술적 지휘관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있는 전략가입니다. 최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강 소장님의 지침은 항상 안전장치를 염두에 둡니다. 그녀의 공격적인 전술은 사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소장님께서 강 소장님을 동양 여성이나 육군 소장으로 보지 마시고 최고의 전략가로 보신다면 훈련의 성공률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저의 자존심을 꺾고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을 가르쳐 주신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 지휘관입니다. 최 준장의 발언은 회의실을 침묵에 빠뜨렸다. 한 국가의 고위 장성이 다른 국가의 동료 장성을 향해 자신의 과거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국제적인 군대 문화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앤더슨 소장은 당황했지만 최 준장의 진심 어린 존경심을 읽고는 더 이상 강 소장을 깎아내리지 않았다. 강 소장은 최 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행동은 그녀의 권위를 세워준 것을 넘어 그녀를 향한 편견의 벽을 허무는 국제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기수와 성별을 넘어선 두 사람의 신뢰가 국제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훈련이 시작된 후 강 소장의 지침은 예상대로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예측했던 괌 근해의 위험 요소들은 실제로 훈련 시나리오에 반영되었던 핵심 변수였고, 그녀의 동시다발적인 상륙 훈련은 연합군의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최적의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태평양 수호자 훈련은 강은서 소장의 지휘 아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한국 육군은 국제연합작전에서 뛰어난 능력과 협력 정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강 소장과 최 준장의 파트너십은 연합군 내부에서 큰 귀감이 되었다. 앤더슨 소장은 훈련 후 강 소장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의 통찰력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제 국가 간의 군사적 협력을 넘어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영원한 동료가 되었다. 국제 훈련을 마치고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온 강은서 소장과 최민혁 준장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 내부의 관습적인 문화를 바꾸는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지만 성공적인 군 생활의 이면에는 그들이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삶과 가족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 최 준장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돌아왔다. 군인으로서의 헌신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는 늘 소원했다. 특히 그의 아들 최영민은 아버지의 고지식함과 항상 군인만을 우선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대화는 항상 겉돌았다. 아들은 지방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아버지는 아들이 군사학과에 진학하여 자신의 뒤를 잇기를 원했다. 이로 인한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어 왔다. 그날 저녁 최 준장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보도를 보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뉴스에서는 최 준장이 국제연합훈련에서 강은서 소장을 지지하며 한국군의 명예를 높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아버지, 저 여 소장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들 영민이 물었다. 최 준장은 아들 옆에 앉았다. 강은서 소장님이다. 너는 그분이 나보다 기수가 2해 빠르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거다. 나는 한때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분의 지침을 무시하려 했지. 그때 내가 얼마나 위험한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 아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가 실수를 인정하다니 놀랍네요. 최 준장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비난하는 대신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자신의 명예보다 동료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지. 그분에게 배웠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아버지. 저는 항상 아버지가 저를 군인의 아들이라는 틀에 가두고 아버지의 자존심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고요. 하지만 소장님에게 배운 것처럼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성장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최 준장은 아들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군대에서 기수와 남성적 자존심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군인 아버지라는 고정된 역할에 갇혀 아들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의 꿈이 미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강요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미안하다, 영민아. 아버지는 너에게도 강 소장님처럼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주지 못했다. 내가 원하는 미술을 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나의 낡은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아버지는 이제 낡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리더가 되려 한다. 너는 너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에게 안겼다. 두 사람 사이의 오랜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최 준장은 군복의 명예를 넘어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명예를 되찾았다.
한편 강은서 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찾아뵈었다. 강 소장의 어머니는 딸이 소장이 된 것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했지만 딸이 홀로 군대라는 험난한 조직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 늘 안타까워했다. 은서야, 너는 항상 강해야만 했지. 어쩌면 너는 다른 장교들보다 더 많은 싸움을 했을 거야. 그 50기 준장과의 일도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 소장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 어머니,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최 준장님과의 갈등은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포용의 리더십을 시험받았고 그분은 저에게서 공감의 리더십을 배우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이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켰습니다. 강 소장은 자신이 훈장을 양보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주었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 내가 그 훈장을 받았을 때보다 내가 동료의 명예를 지켜줬다는 그 사실이 엄마에게는 수백 개의 훈장보다 값지구나. 너는 강한 군인이기 전에 따뜻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너는 외롭지 않겠구나. 강 소장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성공 뒤에 감춰왔던 인간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로 치유했다. 그녀는 이제 강철 나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로서 더욱 견고해졌다. 두 사람은 군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진정한 행복과 명예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강은서 소장과 최민혁 준장의 협력과 성장의 이야기는 육군사관학교 내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낡은 기수 문화가 젊은 장교들의 창의성과 능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사례는 이러한 변화의 불을 지폈다. 강 소장과 최 준장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의 초청을 받아 생도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다. 연단에 선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선후배가 아니라 군 개혁의 상징이었다. 최 준장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생도 여러분, 저는 육사 50기로서 제 선배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과거 저는 48기 선배이자 여성인 강은서 소장님의 지휘에 불만을 가졌고 저의 그 낡은 자존심 때문에 작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기수는 존중해야 할 역사이지만 전장에서 지휘관의 능력은 기수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의 고백은 생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50대의 장성이 자신의 과거 편견과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젊은 생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강은서 소장이 연단에 섰다. 생도 여러분, 여러분은 미래의 대한민국 군을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의 계급과 능력은 성별, 나이, 그리고 기술을 초월해야 합니다. 최 준장님은 제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셨고 저는 최 준장님에게 포용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명예는 내가 이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국민을 지켰다는 공동의 성공에 있습니다. 강 소장은 이 강연을 계기로 육군본부의 리더십 공존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수와 계급이 역전되는 상황의 후배 기수가 선배 기수보다 먼저 진급하여 상급자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하 관계를 떠나 동료로서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육군 내부에 빠르게 정착되었다. 특히 선배 기수들 사이에서 후배 기수의 능력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긍정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대 내에서 계급에 따른 존중과 능력에 따른 인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졌다. 강은서 소장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직책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최민혁 준장 역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육군 기동사령부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수와 성별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강은서, 최민혁 팀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중요한 작전에서 재회하게 되었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연합작전지휘소. 강 소장은 합참의 주요 지휘관으로, 최 준장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상하 관계를 넘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두 기둥과 같았다. 최 준장은 회의를 마치고 강 소장에게 다가갔다. 소장님, 이 모든 것이 소장님 덕분입니다. 한때는 제 자존심이 제 눈을 가려 소장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는 소장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작전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강 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최 준장, 당신의 변화는 당신 스스로의 용기 있는 선택 덕분입니다. 당신은 낡은 기수 문화의 종언을 알리고 미래 육군의 리더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히 두 군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동료애와 리더십의 교훈이 될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회자되었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기수보다 능력, 자존심보다 협력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두 사람의 헌신과 성장은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더욱 밝게 비추고 있었다. 강은서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최민혁 준장이 소장으로 진급하여 야전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 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사 전문 잡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기술을 넘어선 동료애와 이타적인 리더십의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충청남도 계룡시의 연합작전지휘소. 강 중장은 이제 국방부의 핵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올랐다. 최 소장은 가장 중요한 전방사단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급이 역전되고 뒤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변함없이 굳건한 신뢰를 유지했다. 최 소장은 강 중장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강 중장은 최 소장의 야전 경험과 추진력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 어느 날 강 중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국립현충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육군사관학교 선배들의 묘역을 조용히 걸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책임감과 명예에 대한 깊은 사색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묘역 앞에 섰을 때 최 소장이 예고 없이 다가와 격려했다. 선배님, 저도 잠시 들렀습니다. 최 소장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고집이나 자존심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온화함과 진중함만이 남아있었다. 강 중장은 최 소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최 소장, 자네를 보니 내가 현충원에 온 이유가 더 명확해지는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계급 때문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최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천 훈련장에서 선배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저의 오판. 만약 그때 선배님의 지혜와 결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에 명예롭게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최 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기념 메달을 꺼냈다. 그것은 철벽 방패 작전 성공 기념으로 비공식적으로 제작된 작은 메달이었는데 메달에는 48기와 50기 영원한 동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선배님께서 저에게 양보해 주신 훈장보다 저는 이 메달이 더 값집니다. 이 메달은 저에게 자존심이 아니라 책임감과 협력이야말로 군인의 진정한 명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강 중장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가 최 소장에게 요구했던 것은 기수와 계급에 대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성장이었다. 최 소장은 그 기대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최 소장, 당신은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동료입니다. 우리는 기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리더십과 동료애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내의 일화로 끝나지 않았다. 강 중장은 정년으로 전역한 후 육군 사관학교의 강은서 최민혁 리더십 센터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 센터는 기수, 성별, 배경에 상관없이 동료 간의 신뢰와 공감, 그리고 이타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센터의 개소식 날, 이미 전역하여 예비역 장군이 된 최민혁 전 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는 군복 대신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군인의 명예와 사명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는 이 센터의 이름이 제 이름과 강은서 중장님의 이름으로 명명된 것에 대해 영광스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수많은 실수와 자존심의 충돌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충돌 속에서 저희는 나의 자존심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강은서 중장님은 저에게 편견의 벽을 허무는 용기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분에게서 진정한 포용의 힘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강은서 전 중장은 센터의 귀빈석에 앉아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감사로 가득했다. 그녀의 군 생활의 마지막 유산은 가장 완고했던 동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와 함께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영원히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다. 남겨진 교훈과 감동. 1. 진정한 리더십의 정의.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이나 기수,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깨고 동료의 능력을 인정하며 이타적인 희생과 포용을 실천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2. 공동의 가치.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이기적인 승리보다 동료와 함께 성장하고 공동의 목표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함께하는 성공이 훨씬 값지고 영원하다는 감동을 주었다. 강은서와 최민혁.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장군의 이름이 아니라 낡은 관습을 깨고 미래의 대한민국 군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